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종교단체의 재산은 한인사회의 재산이나 시설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인사회에서 객출된 재원으로 종교단체의 자산과 건물이 한인사회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자체 건물의 소유 및 유지 등으로 건물을 한인사회에 개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현명한 대안 중에 하나는 그 건물을 한인사회의 소유로 만들고 종교단체는 그 건물을 영구히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기관들은 종교단체와 똑같은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봉사단체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미국 비영리법에 의해 의거해서 업무를 전개합니다. 모든 재정은 정부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 보고서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아울러 그 단체가 소속된 지역사회의 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한인사회 재산을 개발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종교단체와 봉사단체가 함께 뜻을 합쳐서 건물을 만들고 그 소유는 봉사단체에 넘기고 종교단체는 그 장소를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단체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봉사단체가 그 건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봉사단체가 특정 종교와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건물 사용을 공유할 뿐 특정 종교의 활동이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범을 만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이 시행되면 한인사회의 여러 가지 이로운 점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건물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수립이나 장비 구입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은 봉사단체들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캐피탈 펀드, 그러한 수리하거나 장비를 살 수 있는 펀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 단체가 건물을 구입하려면 재정적으로 힘들지만은 둘이 합쳐서 두 단체가 힘을 합치면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종교단체의 경우 건물 운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본래의 미션에 입각해서 좋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봉사기관들은 보다 수월하게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 건물이 있을 때 렌트비를 내지 아니하고 그 렌트 내는 만큼의 금액을 프로그램에 할당을 해서 그 프로그램의 내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게 되겠죠. 넷째로 한인사회에 재산을 한인사회에 남겨서 후대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종교단체나 봉사단체나 그 소유권이 개인이나 소수에 있지 아니하고 단체와 지역사회에 속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보다는 봉사단체가 공공성에 있어서 더욱 공개되어 있고 지속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교단에 속하지 않은 종교단체의 경우에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 서비스를 전담하는 비영리 봉사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인사회의 자산과 건물은 봉사기관에 소속시키고 종교단체가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합리적이고 보다 큰 이익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영리 단체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